최근 인간 활동의 증가로 인해 갑작스러운 함몰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던 중 단 몇 초 만에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발견이 간신히 이루어졌더라도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구조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5년이 지나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거대한 분화구부터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서운 함몰 구멍까지 오늘은 그 공포의 실체를 8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경악할 만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8위 텍사스의 타르핏 2008년 5월 텍사스주 데세타의 지면에 열린 깊이 20피트의 구멍은 하룻밤 사이에 폭 900피트, 깊이 260피트의 거대한 분화구로 변했습니다. 분화구의 가장자리가 무너진 흙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되어 데세타의 연료 탱크, 드럼통 타이어, 전신주 몇 대의 차량을 삼켰습니다. 다행히 구멍의 확장은 이후 느려졌고 지면은 거의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다시 흙이 무너져 건물이 파괴되고 지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재해가 밤에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들은 상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데세타가 원형 대수층 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지하수가 원형 대수층에 침투하여 일부를 용해시키고 흙물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수분이 증가할수록 염분의 용해 속도가 빨라지며 함몰 구멍은 점점 커집니다. 데세타의 함몰은 15년 동안 안정되었지만 최근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을 다시 공포에 빠뜨리고 예전의 악몽이 재현되는 듯합니다. 7위 플로리다의 남성을 삼킨 함몰. 집에서 자고 있는 도중 갑자기 큰 함몰에 빠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2013년 3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37세 남성 제프 부시가 자고 있던 중 침실 바닥이 갑자기 갈라졌습니다. 그의 형제인 제레미 부시는 비명을 듣고 방으로 달려갔고 제프의 침실 바닥이 폭 약 30m의 거대한 함몰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함몰되면서 제프와 침실의 모든 가구가 진흙에 삼켜졌습니다. 제레미는 곧바로 뛰어내려 동생을 구하려 했지만 진흙이 금방 그의 목 높이까지 덮였습니다. 다행히 구조대원이 즉시 현장에 도착해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며칠간 수색했으나 제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조 작업은 기초가 불안정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국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집과 인접한 두 채의 집을 철거하고 자갈로 매립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같은 장소에서 이유 없이 또 다시 함몰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주변 땅을 둘러싸고 누군가 함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로리다의 지질 고문인 상 린넬즈는 플로리다에는 함몰의 영향을 받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화구가 나타날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플로리다의 지하수에는 석회질과 탄산염이 많아 지하수에 침식되기 쉽습니다. 안반이 집안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으면 함몰이 발생합니다. 6위 과테말라의 함몰. 이것은 함몰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다른 함몰과는 달리 이 함몰은 거의 갑자기 형성되었습니다. 2007년 2월 23일 이른 아침 과테말라 수도의 지면이 갑자기 아무런 징후 없이 무너지며 폭 60피트, 깊이 30피트를 넘는 거대한 구멍이 형성되었습니다. 15명이 이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고 몇 채의 집이 삼켜졌으며 1000명 이상의 시민이 대피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2명의 청소년의 시체가 수면에 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날 구조대원들은 함몰에서 2명의 청소년 아버지의 시체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비극은 당시의 강한 비와 지하 파이프라인의 파열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다 명확한 원인은 오래된 인프라가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기억에 따르면 지면이 갈라지기 전 약 한 달 동안 소음과 진동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몰이 나타난 후 교내는 나쁜 습관을 드러내며 큰 소음과 진동이 주변의 지면을 흔들었고 흐르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즉 2010년 5월 30일, 큰 비가 내린 후 같은 비극이 과테말라 시티에서 다시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분화구에서 최소한 1명의 남성이 사망했으며
세 층 건물이 전부 삼켜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반성을 촉구하며 도시 건설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뒤처져 이런 비극을 초래했을 수도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5위 베레즈니키의 함몰. 베레즈니키는 함몰에 의해 서서히 지하로 침몰하는 도시로 러시아 우랄 산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이상의 이 도시는 페르미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많은 칼륨, 마그네슘, 칼륨 광의 산지입니다. 소련 시대의 표준 관광지처럼 이 도시는 직접 칼륨 광해 위에 세워졌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의 채굴을 거치면서 도시의 지하에 깊은 틈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지하 동굴의 천장은 화요일 원의 벽과 기둥만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2006년 탄수화물 수위가 지표 아래 약 720피트에서 1500피트의 광산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지하 동굴의 천장 원형벽과 연분 기둥이 용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레즈니키 역 근처의 선로 아래에 최초의 깊은 분화구가 나타났습니다. 우르카 행정당국은 결국 광산을 물에 잠기게 하기로 결정했지만 함몰의 발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대한 지역은 덕규를 넘어섰고 도시의 일부는 붕괴되며 지하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대피와 이전을 강요받았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함몰과 달의 표면과 유사한 분화구로 덮여 있습니다. 물이 고인 분화구 안에는 조용한 호수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반이 불안정해 도시를 삼킬 위험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4위 악마의 싱크홀. 악마의 싱크홀이라는 이름은 이 거대한 수직 균열의 어두운 깊이와 초월성을 잘 나타냅니다. 미국 텍사스에는 폭이 50피트 약 15m인 우물이 있으며 이 우물은 깊이 350피트 약 107m의 지하 동굴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곳에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 싱크홀은 에드워드 고원의 거대한 지하 동굴 카르스트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고대의 발굴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았으며 이곳에서 총알, 도자기 조각, 도구, 화살촉 등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이 싱크홀이 죽은 자를 묻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원주율의 신앙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많은 부족들이 성지로 여깁니다. 미국 원주율은 이 싱크홀이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를 연결하는 문이라고 믿으며 일부는 이를 지옥의 입구로 보고 있습니다. 1867년 영국 여행자가 악마의 싱크홀을 발견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작업자들이 동굴에 비료와 화약을 만들기 위해 새 배설물을 수집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과학자들이 X선 계획이라는 비밀 임무를 위해 악마의 싱크홀에서 박쥐를 채집했습니다. 오늘날 이 싱크홀은 1만에서 400만 마리의 멕시코 박쥐의 서식지입니다. 일몰이 되면 몇 마리의 박쥐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결국 수백만 마리의 검은 구름처럼 밤하늘을 날아갑니다. 3위 레드 레이크의 싱크홀. 이곳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싱크홀로 크로아티아의 제니츠시 근처에 있습니다. 싱크홀의 수직벽 높이는 약 950피트 약 290m입니다. 이름처럼 싱크홀 아래에는 호수가 있지만 호수는 빨간색이 아니라 짙은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주변의 절벽이 붉은색이어서 레드레이크 싱크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현재 발견된 레드레이크의 깊이는 약 700피트 약 213m이며 물의 양은 2,500만에서 3,000만 입방미터에 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질학자, 수문학자, 동굴 탐험가들이 이 깊은 수중 세계에 매료되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딥다이빙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곳은 탐험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으로 당시 탐사는 깊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싱크홀은 1942년 지진으로 무너져 수직벽 중 하나가 심하게 기울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과 도전이 따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도전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2위 제비동굴. 제비동굴은 멕시코 서부의 3등급 도시에서 위치한 거대한 싱크홀로 깊이가 1200피트 약 366m를 넘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 중 하나입니다. 에펠탑을 삼킬 정도의 깊이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 동굴은 많은 싱크홀과 마찬가지로 오랜 물의 침식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동굴의 바닥에는 또 다른 싱크홀이 있어 그것은
최소 1600피트 약 488m 아래로 더 뻗어 있습니다. 또한 이 동굴에서 많은 다른 동굴들이 갈라져 나옵니다. 하지만 내리기와 오르기가 매우 어려워 탐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림 같은 아름다운 외관 덕분에 모험가들과 익스트림 스포츠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이 동굴은 겉보기와는 달리 차갑고 어두운 곳입니다. 이 싱크홀은 멕시코 박쥐와 많은 새들의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싱크홀은 무릎 높이까지 쌓인 박쥐의 분변과 새의 배설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분변에 포함된 곰팡이는 인간에게 히스토플라스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곳을 탐험하거나 관광하는 것은 흥미롭지만 위험한 함정도 가득합니다. 1위 시베리아의 싱크홀 2020년 여름 러시아의 TV 촬영팀이 시베리아의 툰드라 위를 비행하던 중 깊이 100피트 약 30m, 폭 65피트 약 20m의 거대한 크레이터를 발견했습니다. 그 크기, 대칭성, 자연의 폭발력에 놀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구멍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운석 충돌, UFO 착륙, 군의 비밀 지하 저장시설 붕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구멍이 메탄 가스의 폭발적 축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은 시베리아의 3분의 1을 덮고 있으며 거대한 천연 메탄 저장소입니다.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로 20년 이내에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힘이 이산화탄소의 84배에 달합니다. 이 가스의 축적은 충분한 압력을 생성할 수 있으며 따뜻한 여름에 더위가 더해지면 폭발해 큰 크레이터를 형성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론에 대해 확인할 문제가 많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려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북극의 지형에서 발생한 크레이터와 기타 갑작스러운 변화는 북극이 급속히 온난화되어 녹아내리고 있음을 나타내며 북극 주민과 전 세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